안녕하세요. 말씀 수학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쪽쪽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쪽쪽이를 언제까지 써야 하고 또 끊을 때는 어떻게 끊는 게 좋은지를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쪽쪽이를 끊기 전에 쪽쪽이를 왜 쓰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쪽쪽이를 쓰는, 그러니까 빨기라는 행위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조금 초기부터 발전하는 자기조절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손을 빨거나 쪽쪽이를 빠는 상황은 졸릴 때, 심심할 때, 불안할 때, 또 너무 주변 자극이 과할 때에도 빨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요. 아직 언어가 발달하지 않고 또 자기 감정이나 인지를 조절하는 그런 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신체를 사용한 조절 시도가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먹을 때 빠는 것과 단순히 쪽쪽이나 손을 빨 때 빨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흥미로운 점은 어린 아기들도 이 두 상황에 별로 혼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먹기 위한 빨기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빨기를 혼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기 자체는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정상적이고 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라면 빨기 행위를 너무 막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쪽쪽이를 쓰는 이유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하나는 손빨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어차피 뭔가를 빨긴 빨아야 하는데 또 손가락이나 좀 혀나 입술을 빠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신체 부위를 빨게 되면 쪽쪽이는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면 끊는 게 수월한데 자기 신체 부위는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빠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쪽쪽이를 여러 종류를 다 써보셨는데도 결국에는 손으로 종착역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빨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쪽이를 언제 끊는 것이 적절할까요? 딱 정해진 모든 아이에게 맞는 시기를 개월수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제일 끊기 쉬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구강 탐색 중심의 놀이에서 손을 사용하는 놀이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세상을 탐색하다가 손과 눈으로 세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물건의 용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거든요. 장난감을 무작정 입에부터 넣는 게 아니라 이건 돌리는 거, 이건 누르는 거, 이렇게 용도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굳이 입으로 넣지 않고 손으로 직접적으로 이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14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14개월에서 18개월 사이는 부모의 말과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변화들은 쪽쪽이를 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달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18개월 이전을 말씀드린 이유는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눈앞에 없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쪽쪽이가 눈앞에 없으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이거에 집중하느라 잘 쪽쪽이의 필요성,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기가 좀 쉬운 시기라서 더 추천을 드리는 시기이고, 근데 18개월을 넘어가면 기억력도 어느 정도 발달하고 또 요구하기 위해서 울음을 사용하는 기술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쪽쪽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쪽쪽이 주세요 라고 요청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18개월이 넘어가면 특히 쪽쪽이를 하루 중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치열 변화, 구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루트는 2돌 전까지는 끊어보자를 목표로 해서 돌 즈음 이제 구강기를 졸업하려는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조금씩 쪽쪽이 사용 시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끊는 게 덜 힘들까요? 먼저 가장 흔한 실패 패턴부터 보자면요. 아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전 예고 없이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영아라면 쪽쪽이가 아닌 다른 것으로, 특히 신체 부위로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은 장기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좀 큰 아이라면 다른 적절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쪽쪽이 끊기의 핵심은 단계적으로 축소입니다. 낮에 사용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는 밤잠 자기 전에 끊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행동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슬슬 쪽쪽이를 끊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첫 번째는 쪽쪽이를 사용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깨어있는 시간이나 외출하거나 놀이할 때 등등 뭔가 다른 게 집중할 게 있어서 굳이 쪽쪽이를 찾지 않으면 입에 물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고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실이나 유모차에서 쓰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만 쪽쪽이를 쓰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하루 중에 총 사용 시간을 조금 줄여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하시는 것은 사용하는 장소는 고정을 하시고 보관하는 장소는 아이가 예측하기 어렵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어있을 때 쪽쪽이를 거의 안 쓰는 단계까지 되면 이제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을 끊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낮잠 전에 끊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낮잠 자기 전에 끊는 게 더 쉬워서 집에서 밤잠 잘 때는 꼭 쓰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쪽쪽이 안 쓰고도 낮잠을 잘 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시도와 후퇴를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오늘 한번 안 줘볼까? 이런 가벼운 시도도 괜찮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조절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시다 보면 많이 울리지 않고도 어느새 쪽쪽이를 졸업해 있는 대견한 우리 아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8개월을 이미 넘겼다 라고 하면요.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전략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18개월 이후의 아기들은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도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쪽쪽이와의 이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열밤 지나면 쪽쪽이 요정이 데리러 올 거래.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3일 전에는 이제 새밤 자면 쪽쪽이 요정 오는 날이래. 이렇게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미리 계속 얘기해 주면서 아이도 이해했는 것 같지만 막상 당일이 되면 또 울면서 쪽쪽이를 찾는데요. 이건 기존에 사용하던 자기조절 전략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울면서 힘들어하고 쪽쪽이를 찾아와서 부모님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시게 되면 쪽쪽이에 대한 집착이 다시 강화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주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 사전 작업하면서 공들였던 과정이 다 무너지고 이전보다 사용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서 하루 종일 쪽쪽이를 물고 다니는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부모님이 일관성을 잃지 마시고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아기를 덜 힘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아이를 다독여 주시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족저기를 끊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힘든 거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일 수도 있는데요. 울고 불고 매달리는 아이를 보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시게 되실 텐데, 하지만 이 과정은 아이에게 뭔가를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에게 새로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부모가 차분하게 곁을 지켜주면 아이들은 어느샌가 또 그 다음 단계로 스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의 고민이 부모와 아이에게 의미 있는 성장의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수학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